네, 이번 시간은 에이작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에이작스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하는 어떤 규칙이죠. 프로토콜은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통신 규약이 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웹 브라우저, 다른 말로는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를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웹 서버 다른 말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WA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줄여가지고요. 클라이언트는 그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내고요. 서버는 리스폰스를 보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럼 서버는 그 처리를 해서 리스폰스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인데 웹브라우저는요.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받을 때까지 대기하다가 응답을 받은 다음에야 화면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모든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리퀘스트를 보낸 다음에 서버에서 모든 처리가 끝나고 리스폰스가 클라이언트까지 도달했을 때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 리스폰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리퀘스트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는 두 번째 리퀘스트를 보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HTTP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그 동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HTTP는요, 동기 통신 방식, 영어로는 synchronous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동기 통신 방식이 HTTP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맞는다라는 거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의 짝이 서로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리퀘스트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기가 올 때까지는 중간에 뭔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리퀘스트가 가면 중간에 다른 일은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항상 이렇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짝으로 이루어지는 싱크가 맞는 통신 방식이 HTTP 통신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걸 보시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게시판 메인 보여주세요. 그러면 시간 조금 0.1초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 1초가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DB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온 다음에 화면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글을 보여주세요 하고 클릭을 하면 웹서버에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리스폰스가 오면 화면에 새 글이 그려지고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인데 자, 이 구조의 단점은 뭐냐면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웹브라우저가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냥 기다려야만 돼요. 마냥. 그러니까 리퀘스트 보내놓고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그냥 다른 일을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리스폰스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클라이언트가 다른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리스폰스가 오면 그때 화면을 갱신하고 뭐 리스폰스가 안 오면 그냥 뭐 다른 일을 뭐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멀티스레딩 하듯이 그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할 수는 없겠느냐 라고 해서 나온 게 에이작스라고 하는 통신 방식이 나옵니다.
AJAX는 뭐의 약자냐면 어싱크로너스, 비동기. 싱크로너스의 반대죠. 어싱크로너스, 비동기 통신 방식이에요. 비동기 통신 방식이고, 약자는 어싱크로너스 자바스크립트 and XML의 약자예요. 네, 약자는 A가 어싱크로너스의 A, J가 자바스크립트에서의 J, A는 and, 예, A, 마지막에 X는 XML에서의 X예요. 그래서 이 첫 글자들을 따서 AJAX라고 얘기를 하는데 XML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동하는 통신을 요청하고 리스폰스를 받는 방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에 뭐 처음에 이거를 제안한 뭐 논문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뭐 XML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게 있어서 최초에 이름이 저렇게 붙었던 거고요. 지금은 XML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비동기적으로 통신하는 방식이에요. 이 AJAX 통신 방식은 웹브라우저는요, 웹서버에게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리스폰스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요청 처리를 합니다. 요청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웹서버는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보내요. 웹브라우저는 응답이 도착했을 때 화면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보통 AJAX 통신 방식에서는 화면의 일부만 갱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비동기식이다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 요청이 들어가고요. 웹브라우저가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두 번째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낼 수가 있는데 리스폰스가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웹서버 입장에서는 첫 번째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첫 번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동작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두 번째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컨트롤러가 동작을 할 거예요. 백엔드 작업에 따라서 첫 번째 동작이 먼저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도착한 두 번째 리퀘스트가 먼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글 하나만 검색하는 시간하고요. 뭐 서버에 글이 뭐 한 100만 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100만 개를 다 조회하는 서비스하고 생각을 해보면 글 하나만 딱 검색하는 게 시간이 훨씬 더 금방 빠르게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리퀘스트가 먼저 도착을 하고 두 번째 리퀘스트가 나중에 도착을 했더라도 만약에 이 두 번째 컨트롤러가 먼저 응답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그 응답이 먼저 내려갈 수도 있어요. 2번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먼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동작한다라는 얘기예요. 동기적으로 동작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리퀘스트가 가면 첫 번째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이 가고 두 번째 리퀘스트가 가면 두 번째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이 내려가고 이게 동기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인데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1번 리퀘스트가 가고 2번 리퀘스트가 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순서대로 1번, 2번 이렇게 응답이 내려갈 수도 있고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1번, 2번 이렇게 응답이 리퀘스트가 전달이 됐는데 리스폰스는 2번이 먼저 리스폰스가 가고 1번이 나중에 리스폰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싱크로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싱크로너스.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마찬가지로 응답 받았을 때만 화면을 갱신해주면 돼요. 웹브라우저는.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내에서
브라우저 내에서 화면을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가 웹페이지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컨텐츠를 바꿔버린다거나 혹은 CSS를 바꿔버린다거나 어트리뷰트를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전체 그 HTML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화면의 일부분들을 갱신할 때 보통 AJAX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AJAX를. 이 그림은 아까 그림을 여기 있는 그림을 조금 복잡하게 그린 것 뿐이에요. 복잡한 게 웹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보낸다. AJAX 리퀘스트를 보낸다. AJAX 리퀘스트를 보낸다.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거죠.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호출하고 서비스가 뭐 DAO를 호출하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왔다 갔다 뭐 이런 결과를 할 수 있겠죠. 그 결과를 프론트 컨트롤러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럼 프론트 컨트롤러가 리스폰스를 보내주고. 이거 사실은 그 MVC 모델 그림을 그린 것 뿐이에요. MVC 모델 그림에다가 어떤 클래스를 사용해서 요청을 송신을 하고 보내고 송신을 하고 웹서버가 그 요청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응답을 어떻게 보내느냐, 뭐 화면의 결과를 어떻게 보내느냐, 좀 다른 그림으로 그린 것 뿐입니다. 이 그림은 뭐 그렇게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요렇게 비동기적으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고요.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코드를 만들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를 만들면서 사용되어지는 메서드는 크게 오픈, 샌드, set, request, header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픈은 어떤 리퀘스트를 할 거냐, get 방식의 리퀘스트냐, 뭐 포스트 방식의 리퀘스트냐, 어떤 URL을 보낼 거냐 등등등을 아규먼트로 지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청 방식은 get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 포스트 방식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send.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에서는 중요한 게 리퀘스트 헤더를 설정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요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코드 직접 만들면서 보여드릴게요. 함수들은 저런 함수들이 있고요. open, send, set, request, header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더 많이 있겠지만 그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저 객체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속성들 다시 자바로 치면 멤버 변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on, ready, state, change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단어가 되게 길고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소문자로만 되어 있죠. ready 또 state라고 하는 게 있고요. status라고 하는 게 있고 뭐 status text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응답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응답을 처리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을 이용해서 AJAX를 이용하시는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jQuery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jQuery에서 AJAX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AJAX, get 방식 요청일 때는 get, 포스트 방식일 때는 post.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AJAX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코드를 직접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그림만 비동기적으로 통신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AJAX가 이용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도 에이작스가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이나 네이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요. 여기 검색창이 있죠. 이 검색창에 제가 A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뭐 또 A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제가 아마 설정을 막아버려서 그런 것 같고 다음에서 보여줄게요. 다음에서 검색창 있죠, 여러분들. 검색창에다가 A라고 입력하면 밑에 뭔가 이렇게 창이 떠요. 그죠? 제가 한 글자만 입력을 했는데 밑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추천 검색어를 보여줘요. 추천 검색어. 자, 여기다가 제가 A를 하나 더 쓸게요. 추천 검색어가 바뀌어요.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죠? 네. 그리고 화면이 어디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느냐면 바로 요 안쪽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요 안쪽. 여기다 B 이렇게 넣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또 바뀌죠. 뭔가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어디가 바뀌고 있냐면 이렇게 그 추천 검색어를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만 바뀌어요. 여기 없애버리면 추천 검색어 또 없어지고요. 자, 지금 이게 에이작스예요. 아래쪽에 그 HTML 만들어진 HTML들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뭐 이미지를 넣어라, 여기는 인풋을 넣어라, 그다음에 여기는 뭐 URL을 넣어라, 뭐 그다음에 뭐 링크, 앵커 태그들을 넣어라, 뭐 이미지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HTML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고 그 어떤 다른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는 이 화면은 바뀌지 않아요. 물론 다음에서 여기를 실시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에이작스. 주기적으로 여기가 바뀌잖아요. 주기적으로 사진, 그 다음에 내용들이 바뀌어요. 자, 우리가 리퀘스트를 보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화면이 바뀌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보내면 서버가 요 안쪽만 채울 수 있는 리스폰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는요, 다른 데 건드리지 않고 딱 요 부분만 화면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동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만 바뀌고 있나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여기 조금만 보시면. 잠깐만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고 있냐면 이 부분이 바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바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쇼핑 부분도 바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를 바꿔주는 녀석들하고요. 그렇죠? 여기를 바꿔주는 녀석들하고 여기를 바꿔주는 녀석들하고 여기를 바꿔주는 녀석들하고 다 다른 거예요. 네. 브라우저가 리퀘스트를 보내요. 여기도 리퀘스트를 보내요. 여기도 리퀘스트를 보내요. 순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리스폰스가 오는 것대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리스폰스가 첫 번째 리스폰스가 왔어요. 그럼 얘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에 대한 리퀘스트가 나중에 리스폰스가 왔어요. 그럼 여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리퀘스트 보낸 거에 대한 리스폰스가 오면 여기에 대한 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에이작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다음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입력했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그 추천 검색어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아이작스를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로그인 하실 때, 자, 로그인 밑에 뭐가 있냐면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네요.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를 새로운 계정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계정 만들기, 뭐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부터 시작을 할까요? 요새는 되게 복잡하군요. 인증부터 받아야 되는군요. 네, 넘어갈게요. 인증하기 싫어서. 네이버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좀 볼게요. 네이버 회원가입 한번 들어가 보니까요. 일단은 약관 동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약관 동의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요 아이디를 집어넣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디를 집어넣는 부분이 있는데 A, B, C, D 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고 싶어요. 누가 쓰고 있을까요? 안 쓰고 있을까요? 아마 요 정도는 쓰고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 5자를 넘어야 되는군요. A, B, C, D, E 하고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A, B, C, D, E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용 중인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사용했다가 탈퇴한 아이디인 거죠. 못 써요. 자,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에이작스. 전체 화면은 여기 입력하기 전이나 입력하기 후나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요 밑에 숨겨놓은 게 있을 뿐이에요. 화면에 안 보이게끔 숨겨놨다가 보여지는 그런 녀석이 있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싶은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넘어갔을 때 이미 여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내가 입력이 컨트롤러한테 전달이 되고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호출을 하고 서비스는 DAO를 호출을 해서 DAO가 DB한테 물어본 거예요. ABCD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DB는 아이디가 있다. 그럼 DAO는 서버한테 아이디가 있다. 서비스는 컨트롤러한테 아이디가 있다. 그럼 컨트롤러는 여기서 리스판스를 보내준 거예요. 이 리스판스를 보고서 이미 사용 중입니다. 여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브라우저는 이 리스판스가 올 때까지요. 다른 처리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비밀번호 입력받을 수 있고 이름 입력받을 수 있고 이런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비동기적인 통신 방식인 거예요. 비동기적인 통신 방식.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리퀘스트 보내놓고 리스판스가 올 때까지 아무 일도 못 한다면 여기 입력하는 것들이 안 될 거예요. 리스판스가 올 때까지는 입력을 못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리스판스 올 때까지 리퀘스트만 보내버리고요. 브라우저는 딴 일을 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 입력을 받는다거나 뭐 입력을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서버가 리스판스 보내주면 그때 여기만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때. 이런 방식이 에이작스 통신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작스 통신 방식이 제일 많이 이용되는 부분들이 추천 검색어를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화면의 일부분을 자동으로 갱신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처럼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디가 중복되는지 중복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서버까지 갔다 와야 돼요. 브라우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검색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은
서버 쪽에서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지 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 요청, 리퀘스트가 서버까지 갔다가 서버에서 리스판스를 보내줘야지만 브라우저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고 화면의 일부분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브라우저는 다른 입력을 받는다거나 다른 클릭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AJAX다라고.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AJAX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메서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이 거의 됐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